유유상종의 법칙.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다고 하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도 비슷한 환경, 비슷한 의식 수준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 이 의식의 차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게도 만들고 헤어지게도 만든다. 부부간에도 의식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에너지가 단절되어 헤어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점차 성장하면서 해쳐 모여가 되는데 성장할수록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어릴 적에는 출발선이 모두 똑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개개인이 성장할수록 각자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고 수준과 환경이 갈리게 된다. 어느 정도 크게 성장을 했다면 좀 더 레벨이 높은 큰 무리에 들어갈 것이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다. 사람의 인연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듯 기운은 같은 기운을 불러들인다. 무겁고 침울한 기운에 탁기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 준위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골라도 자신과 똑같은 기운의 물건을 선택한다. 이 에너지 준위가 안 맞으면 친한 친구를 만나도 괜히 불편하고 짜증이 나며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면서 친구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생각의 의식 수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며 새로운 흐름에 들어서면 그에 맞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게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원리가 공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음침한 곳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음침한 곳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상태가 멜랑콜릭하고 우울하면 음침한 곳을 찾아갈 것이고 자기의 상태가 밝고 명랑하다면 밝은 기운의 장소를 찾아간다. 밝고 명랑한 사람이 음침한 곳에 가면 불편하고 멜랑콜릭한 사람이 밝은 곳에 가면 불안하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에너지 상태만큼 보이는 법이고 느끼는 법이다. 의식 수준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끼리, 생각이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끼리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보인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어울린다. 좌파는 좌파끼리 친하고 우파는 우파끼리 통하고 이도저도 아닌 이들은 여기저기 끼지도 못한 채 소통에 부재를 안고 답답해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의식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는 언젠간 이별하게 되어 있다. 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소통할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집에서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딴 행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참기만 한다면 자신의 몸을 치게 되어 있다. 물이 흐르듯 에너지도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물도 꽉 차야 흐르듯 에너지도 꽉 차면 흐르게 되어 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좋게 흐르면 상생이지만 터지면 파괴이다. 압력이 차서 터지면 충격파가 크다. 불만은 그때그때 풀어내야 아프지 않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 사람도 기운을 충전해야 운행이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기운이 계속 빨리면 피곤이 누적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아픈 것은 신호이다. 왜 아픈지 이유를 알아야 낫는 법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하듯 기운도 돌고 돌아야 건강해진다. 인간의 의식은 비슷한 에너지 크기의 반대극끼리 강하게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 숫자로 예를 들면 -3인 사람은 +3인 사람을 만나고 -7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7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난다.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듯 비슷한 기운에
반대 성향끼리는 반드시 조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원수의 인연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원수끼리 만나 화합을 만들어가고 각 가문 간 카르마를 해소하라는 의미이다. 지구살이에는 스토리가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낳아준 부와 모가 존재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처음으로 형성하게 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신이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물질 지구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큐피트가 어린아이로 상징되며 아이가 사랑하는 연인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부모연을 연결하는 것이 아이라는 뜻인데 아이는 처음 태어날 때 자신의 복록을 찾아 들어온다. 복록이 없다면 그만큼 없는 부모를 찾아 들어오고 복록이 있다면 그만큼 있는 부모를 찾아 들어올 것이다. 자신이 이번 생에 받아야 할 복록이 초년에 세팅되어 있다면 잘 사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스토리는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유복자로 태어나면 한 인간으로서 사연 많은 스토리가 펼쳐진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지는 경우도 사연이 깊은 스토리이다. 지구란 곳은 체험의 장이기도 하며 영혼 성장의 장이기도 하다. 인간사 체험과 사연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각각의 스토리와 사연들 모두가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어느 체험 하나, 어느 카르마 하나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것은 없다. 그 각각의 사연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하나 쉽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눌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는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진 이의 카르마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부모의 폭력 속에 자란 아이는 차라리 부모가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품을 테고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는 때리는 부모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품을 것이다. 카르마는 그만큼 상대적이며 어느 카르마건 간에 쉬운 것은 없다. 상대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이 나는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불만이라도 없겠다 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특정 상황에 특정 카르마가 노출이 되면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카르마의 강도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들어오며 신분이 높든 낮든 간에 카르마는 신분과 처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조여온다. 그래서 지구란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스토리와 다양한 체험으로 살아가는 공간이다. 사람마다 겪어야 할 체험의 스토리는 다 다르며 그 강도 또한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전체가 느껴야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 부자가 겪는 카르마가 쉬울 것 같아 보여도 절대 쉽지 않으며 힘없는 자가 겪는 카르마 또한 부자의 카르마보다 강도가 더 높다 할 수 없다. 카르마는 의식 수준과 기운의 크기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카르마의 고된 강도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측량할 수 없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고난이 들어온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늘은 그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카르마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딱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카르마를 준다.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그 강도가 주어지기도 한다. 명심하라. 당신의 카르마는 당신만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아무도 당신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다. 인간은 지구에 태어날 때 사주를 갖고 나온다. 저마다 타고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의 프로그램대로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는 수많은 체험과
본인이 만나야 할 인연들이 세팅되어 있다. 밑그림은 각자 타고나고 채색은 자유의지로 이루어진다. 또한 개인이 겪어야 할 체험과 사회적 체험, 그리고 국가적으로 겪어야 할 체험이 있는데, 국가적 체험에는 전쟁이나 국가부도 같은 IMF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물 보기 좋은 사람이 전쟁이라는 국가적 체험을 겪게 되면 전쟁이 기회가 되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으로 이동수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전쟁통에 죽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 전쟁은 인간의 카르마를 만드는 커다란 사건 중의 하나로 인연과 인연을 갈라놓고 사람을 이동시키며 사람에게 한이라는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국가적 카르마인 전쟁이라는 사건은 그 나라에 속한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적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모든 체험들은 큰 틀에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프로그램대로 겪게 되고 인간은 그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각자가 성취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국가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깨달음은 전체로 모아지고 전체의 깨달음은 우주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체험과 사건, 사고가 존재하게 된다. 인간사가 고달픈 이유는 이런 고된 체험들이 있기 때문이며 모두 카르마로 엮여 있고 세팅되어 있다. 우리의 카르마라는 것이 참으로 불공평한 듯 보이지만 한치의 오차 없이 공평하게 세팅되어 있다. 카르마는 각자의 근기에 맞게 세팅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들로 세팅되어 있다. 이 카르마라는 장애물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장애물인데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느냐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이 있어야 다음에 오는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있고 자신의 근기는 점점 커져간다. 이것을 자신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성장한 것처럼 느낄 것이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고민과 고통이 있으며 각자에게 할당된 크기만큼의 시련이 주어지는 법이다. 물론 전생에 지은 복록에 따라 현생에 누리는 복록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 또한 자신이 지은 업보의 결과물이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값지게 쓰느냐에 따라 한 사람 인생의 완성도가 달라진다. 카르마가 현재 진행 중인 사람. 카르마가 한창 돌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가급적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편이 낫다. 어떻게 정도 없이 도와주지 말란 말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번 도와줘봐라.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카르마가 진행 중인 사람은 태풍과도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초토화된다. 태풍의 진로는 잠시 피하는 것이 좋고 맞설 필요는 없다. 태풍이 형성된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는 순간 당신 또한 파란만장한 인생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며 당신이 해결해 줄 힘이 없다면 과감하게 손을 떼는 편이 낫다. 카르마가 세고 카르마가 한창 힘있게 돌고 있는 사람은 태풍이나 다름없고 그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면 휩쓸려 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원하는 답만을 듣기 원한다. 또한 애써 조언을 해주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즉, 남 탓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자람을 돌아볼 겨를도 없을 뿐더러 강한 피해의식이 고집처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이 한반도를 벗어나면 힘이 약화되어 자연스럽게 소멸되듯이 카르마가 센 사람은 그가 가진 진로 방향에서 무수한 장애와 장벽을 맞닥뜨려 깨져봐야 힘이 소멸된다.
장애와 장벽은 그 길이 아님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카르마가 돌고 있으면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 길을 잃고 헤매며 되돌릴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카르마가 센 사람은 혼자 자연 소멸하게끔 내버려둬야 한다. 감정의 극한을 거쳐 카르마가 자연 소멸이 될 즈음 그는 본래의 모습을 찾고 차분해진다. 벽에 부딪혀봐야 길이 아닌 줄 알게 되는 법이며 벽에 부딪힐 때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조언이나 상담은 이 무렵에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태풍의 진로처럼 모든 것을 파괴시키면서 본인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만 자기가 지나온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카르마가 태풍처럼 한창 돌고 있는 사람과 인연이 닿은 사람은 상대의 카르마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가게 된다. 비슷한 인연끼리, 비슷한 파장끼리 끌리게 되어 있다. 카르마가 센 사람과 연을 맺는 순간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을 맞이한다. 이때 운이 하락하는 사람은 상황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따라서 가급적 카르마가 센 사람과 업이 센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부딪히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직접적인 인연이 세팅된 사람은 본인이 거부해도 특정 사건이 벌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자동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카르마 당사자와 별 인연이 없는 사람은 발을 빼는 것이 좋다. 카르마가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은 빨리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과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 파악하라. 이 말은 자신의 그릇과 한계를 알라는 법이다. 저마다 타고난 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타고난 그릇 크기보다 과한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릇에는 저마다 담겨야 할 것들이 있다. 자신의 그릇 크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그릇 크기보다 더 담으려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릇 크기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소되어 자신의 존재를 작게 보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욕심을 내어도 된다.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욕심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현재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은 이제껏 자신이 걸어온 길들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시그널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하니 남도 보이지 않는 것이며 상대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것이다. 가르마가 돌고 있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고마움을 모른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더불어 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마움도 모른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시 남 탓을 한다. 계속 돌고 도는 굴레 속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것이다. 주제 파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주변에서 주제 파악을 하도록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워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이 안 풀릴 때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며 자신이 뿌리지 않는 싹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카르마는 유전된다. 무당 집안에 무당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며 교육자 집안에 교육자가 나오는 법이다. 가문의 기운줄이 이어져 오는 것인데 치유의 가문은 치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배출되고 교육자 가문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출되며
연예인 집안에서는 연예인이 나오는 것이다. 즉, 부모로부터 비슷한 유전자를 이어받아 외모뿐만이 아니라 재능까지도 물려받곤 하는데 비슷한 습관과 더불어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인생조차도 부모의 인생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혹은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정반대의 습성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가장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인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온 환경과 습관이 그대로 지속되어 반복되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과 습관은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스스로 깨달아 고치지 못하면 자신의 모순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넘겨진다. 즉, 아버지 때부터 고치지 못한 모순과 오류는 그 환경과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복제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모순을 발견하여 자신을 고쳐나가야 한다. 그런데 부모의 모습을 원망하고 실망하면서 정작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곤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순을 인지한다면 아는 만큼 고칠 수 있고 보이는 만큼 모순을 잡을 수 있다. 스스로 고쳐나갈 때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모순은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 비슷한 환경,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가족 간에는 공동 카르마를 소유하고 있다. 질병의 경우도 유전이 되듯 카르마도 유전이 된다. 인생의 무게는 자기 대에서 가볍게 해 놓아야 자식이 발복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업의 무게를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면 자식에게는 더 무거운 카르마의 질량을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채무를 자식에게 남겨두고 죽는 것과 유사하다. 과거 노예제가 있을 때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가 되듯 부모의 가난은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부모의 모순은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만약 자신의 카르마를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해서 카르마를 스스로 극복하고 넘겨야 한다. 자식에게는 바른 사고와 바른 습관을 넘겨줘야 그것이 유산이 된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물려줘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신과 마인드를 넘겨주지 않으면 그 자식 대에서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말아먹는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물려줄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다.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으로 인해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정신을 물려주지 않으면 물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카르마는 반복된다. 같은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란 비슷한 행위 패턴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좋은 습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좋은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몸을 망칠 수도 있다. 이렇듯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매번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신이 선택하는 범위는 부모로부터 받은 에너지의 결핍 정도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 계속 비슷한 패턴을 선택하게 된다. 옷을 살 때도 비슷한 옷만 구입하고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는 것도 자신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 결과이다. 카르마 또한 대를 이어 반복되며 자신이 풀지 못한 카르마는 자식에게 이어진다. 그래서 어머니의 팔자가 사나우면 자식의 팔자도 사납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남편 복이 없으면 딸도 남편 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그대로 보고 자란 딸이 결혼을 하여 어머니와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딸도 어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만약 딸이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순을 고쳐나간다면 딸의 삶은 달라진다. 따라서 매번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의 모순점을 깨달아야만 고쳐질 수 있는 것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계속해서 우유부단하여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고 충동적인 사람은 계속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즉 자신의 기질대로 매번 행동하다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에 노출된다. 돈도 떼인 사람이 계속 떼이고 실현당하는 사람이 계속 실현을 당하는 법이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반복되는 모순의 고리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카르마의 반복 법칙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